2021년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그 최고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지난번 14일 날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내정 사실을 최고위원회 의결에 앞서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데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 출발하는 대표가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돌풍을 일으킨 돌풍 대표라고 하지만 돌풍인지 질풍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0%를 넘기지 못한 40% 초반대 이준석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돌풍 일으켜도 잘하고 겸허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니 블레어라든가 저 프랑스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50%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 될 때는요 80% 70%는 다 50%다 넘긴 사람들. 지금 국민 이준석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돌풍을 그렇게 불었지만 당심에서는 졌다는 사실. 정당은 당이 중요한 겁니다. 정당 대표로서는 나경원이가 1등입니다. 표차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은 항상 이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 수석대변인이라든가 비서실장 물론 자기가 정하고 이렇게 하는 정하는 것은 자기가 정하지만 이것은 내정 사실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내정 사실 의결을 정하는 건 인사권자 좋다. 그건 자기 비서고 비서실장이고 뭐 수석 대변인이고 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임명하는 거 그거는 뭐 옳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전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야 되는데 의결하기 전에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상식 중에 상식이죠. 이거에 대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첫 최고위원회에 앞서서 언론 통해서 서범수 비서실장, 황보승이 수석대변인 등 인선 사실을 알린 겁니다. 최고위원회에 앞서 알렸습니다. 황보승이 수석대변인은 라디오까지 출연해서 내정 상태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내정받았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대외적인 그런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최고위는 오후 회의를 마친 후 서병수 비서실장하고 황보수석 대변인, 김철근 당대표 특별보좌역 임명을 의결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공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역시 경륜이 높은 분이죠. 잘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뭐 정무수석도 하고 뭐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잘 알고 또 이 대선의 길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거나 결정할 많은 일들이 사전에 공개되고 발표된다면 최고위원회가 형해화되거나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면서 꼬집었습니다. 지금은 초기라 이해할 만하지만 앞으로 최고의 위상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이거는 중대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말이죠. 언론을 보고 인선 사실을 알게 하려면 최고위가 뭐하러 필요하냐? 최고위 필요 없죠. 혼자 직접 언론 대고 얘기해라 이게. 당대표 됐으니까 가라. 오야는 나다 하고 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거가 아닌데 이준석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라. 이게.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이 절차다. 민주주의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바로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기본이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될 게 절차고
그런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못하는 건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절차를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조수진 의원의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모델로 하는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정당인데 응?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절차적 소위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거. 민주주의를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걸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쓴소리한 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수석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서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았으니까. 이준석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았으니까. 그건 뭐 좋다 이거예요. 공정이라는 화두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당대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석 대변인이 누구라 하고 발표해버리면은 공정 화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기가 말한 공정이 거짓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이 공정 화두 처음부터 공정하겠다 이런 말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들이요. 그래서 논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 아주 곱살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네,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기자들 만나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여기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죠. 사전에 자기가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임명은 자기가 하더라도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그건 절차를 기본적으로 미스테이크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이렇게 당대표 돼가지고요. 제가 뭘 잘 몰라서 앞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지. 기자들 만나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명하면 안 되죠. 대변인은 당무상 시급했기 때문에 내정에서 발표하게 됐고 비서실장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인선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게 아니죠. 시급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최고위원들한테 문안을 드리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자기가 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해서 지명으로 살아와서 정치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자리에서도 양해해줬다 하면서 저도 전직 최고위원이라 최고위원 발언을 경청하는 문화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하나의 반성은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죠. 그리고 발표되지 않는 인선과 관련해서 사무총장 인선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인사보안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정책위원회 의장은 사무총장 인선 후에 협의하기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언론에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사를 잘 못하면요 만사가 뒤틀리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은 이번에 최고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이 최고위원들 이 뽑힌 최고위원들은 하나같이 다 훌륭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채널A 앵커, 정치 분석가, 기자, 그 다음에 똑똑하기로, 그 다음에 앵커에 하여튼 상당히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아주 딱 부러지는 아주 기승전결이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방송에서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들을 보십시오. 정미경 의원. 그는 여자 검사 상당히 앞선 검사입니다. 아주 검사 생활도 잘했고요. 부장검사 출신인데 정말 중후한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국회의원도 했고요.
훌륭한 정치적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침묵적이면서도 정확한 그의 의사를 갖고 있고 의견을 갖고 있고 견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말을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분은 친박으로 알려졌지만 친박을 떠나서 그분은 국회의원 4선과 3선 의원에다가 그 다음에 원내대표도 했고 또 그분은 이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면서 상당히 정치력이 협상력이라든가 정치력이 탁월한 분입니다. 네. 훌륭한 분들만 이번에 최고위원을 하나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뽑았습니다. 이 네, 최고위원들 아주 멋들어지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들의 이준석은 모두 의존을 할 정도로 의견을 경청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대표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위원을 갖다가 거치지 않고 하려고 했다는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고정인력 한 명도 없어서 뭐 그랬을 거다 하면서 좀 이렇게 옹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회 중심으로 이 당이 운영을 해가는 그 모습은 기존에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길을 밟지 않는다면은 이준석도 그렇게 원만하게 당대표로 끝을 못 낼 것이다.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공천의 중요성, 자기 케미가 맞는다고 케미에 맞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대선 주자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대위원장도 김종인 시켜가지고 나 우리끼리 뭐 좀 해보자라는 혹시 그러한 수를 쓰고 있다면은 이거는 잘못이고 그 수를 안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대표니까 자기로서의 정치적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가 처음부터 공정하겠습니다 하고 화두를 던졌으니까 공정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소위 진심, 양심적으로 두뇌에서부터 양심적으로 양심의 일까지 공정하겠다는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 우리의 안보 그것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헌법 그 헌법적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우리 앞에 떠오를 것입니다. 네, 오늘도 강건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